오늘은 실제 상담냈던 내용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갑자기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급하게 피해자 한 명이 후송되어 왔는데 그분이 방금 사망을 했다는 소식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서 연락이 왔더니 그 상대방이 신호를 위반해서 진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통해 사망을 했다는 내용을 듣게 됐습니다. 정신없이 장례 절차를 치르고 나니 드는 생각은 결국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 될 수 있는데요. 형사 절차 외에는 어떤 연락도 없어서 정말 답답했습니다. 이런 사례처럼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거나 또는 크게 다쳤을 때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 손해배상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손해배상 소송을 할 때 보통 하나의 소송으로 얼마를 청구하라 라고 주장을 하지만 크게 세 가지 청구권이 모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세 가지는 첫 번째 직접적 손해, 두 번째 소극적 손해, 세 번째 정신적 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직접적 손해라 함은 다른 위험에 매개 없이 어떤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로 교통사고로 쉽게 설명드린다면 병원비, 장례비 등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비, 장례비 같이 어떤 교통사고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치료비 상당히 직접적 손해가 될 수 있고, 이러한 직접적 손해 같은 경우에는 병원 영수증, 장례비 영수증 등을 통해서 바로 입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소극적 손해라 함은 일명 일실소득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즉 얻을 수 있었던 새로운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된 수익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30살의 직장인이 월급 500만 원을 수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망을 했다고 했을 경우에 이 경우 30살의 직장인은 만약에 그대로 살았다고 했을 경우 도시 근로자 기준 65세까지 일을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기간들을 계산해서 그 내용을 정리하고 그거에 대한 일정한 소비되는 비용들을 계산해서 그 내용을 정리하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호프만 계수 등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좀 전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등을 통해서 같이 정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의 경우 보통 1억 원, 많게는 1억 5천만 원까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상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망만큼 위자료가 인정되지는 않고요. 노동능력 상실률, 즉 1억 원을 기준으로 노동능력이 한 30%가 잃었을 경우에는 3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일시소득 같은 경우에도 벌 수 있었던 금액에서 잃은 노동능력만큼을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손해들이 모두 정리된 다음에 피해자의 과실 비율로 마지막 최종 손해배상액이 정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액이 3억으로 정리가 됐을 경우에 피해자 과실 비율이 전혀 없다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3억 원을 청구할 수 있고요. 반대로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50%가 인정될 경우에는 3억 원의 절반인 1억 5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 중에 보통 가장 어려운 내용은 일실소득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러한 부분은 전문적인 계산식들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 등을 통해서 반드시 상담을 거친 다음에 그러한 내용을 청구해야 조금 더 많은 금액 또는 정확한 금액을 통해서 소송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